최근 중국은 한복을 비롯한 아리랑, 판소리, 심지어 상추쌈까지 자국의 문화라고 우기면서 탐나는 한국의 문화에 도를 넘어선 특유의 우기기를 시전하는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어로 소개해 논란입니다. 현재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 조선족으로 윤동주의 생가 입구에도 중국 조선족애국 시인이라고 적혀 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윤동주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이봉창과 윤봉길의 국적은 조선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소개하며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회영, 홍범도 등의 국적은 한국으로 올바르게 표기했으나 민족은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역사 왜곡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김치마저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적었다가 한국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자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수정한 바 있습니다. 예능 드라마 영화로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사상을 주입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세뇌 작업에 부응하는 중국인들은 이를 한국의 입막음이라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네임드 유튜버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치는 중국 음식, 왜 이러시나요? 라는 제목을 달고 손질한 배추를 소금에 담가 절이고 배추에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빨간 양념을 묻히는 게 딱 김장하는 모습을 업로드하는 한편, 펄펄 끓는 가마솥에 김치를 넣고 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1,400만여 명을 보유한 이 중국 유명 유튜버 리츠치는 김장을 담그는 모습의 영상 설명란에 김치를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고 좋아요도 약 14만 개를 기록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며 정말 화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둘러싸고 중국 미디어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미 국제사회도 김치 논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 중국 포털 바이두에 한국의 김치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됐다라고 소개하는 영상은 올라왔다가 비판 여론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바로 그 후 국제표준화기구에 중국이 김치를 표준 인증받았다며 많은 중국 매체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김치로 표준 인증받았다는 음식은 파오차이라는 절임채소로, 중국이 한국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했던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죠. 이에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중국의 김치 공정에 급제동을 걸며 김치의 국제표준은 한국만 해당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바이두는 영상을 올리며 아직도 김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앞과 뒤가 다른 모습으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미명하에 개개인의 중국인을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서도 당국은 모르는 일이라 일축했던 중국은 최근 그마저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 초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언론이 한국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방면에 논쟁이 있느냐라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비껴가며 나는 한중 간에는 협력과 공유할 게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과 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약 보름 후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최근 벌어진 김치 공정 논란에 대해 한국의 문화적 자신감 부족으로 비롯해 생긴 피해 망상이라는 막말을 시전하며 공식 위책 계정에 최초를 만든 중국은 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튜버 리츠치의 김치 만들기가 한국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다면서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법위는 김치는 한국 것이고 곶감도 한국 것이고 단호도 한국 것이라며 결국 사사건건 따지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불안감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갖가지 피해 망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정법위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김치기원 논쟁에 대한 두루뭉술했던 발언은 외교부 대변인의 담담한 대답은 자신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둘러치고 변명하며 끝까지 우리가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건 바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과 힘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법위는 또 김치는 중국 5천년의 찬란한 문화 중 구일모에 불과하다라며 이솝 우화여우와 신포도 같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극단적인 마인드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황당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한 늑수구레한 교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 강의를 하며 태권도는 한국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러나 한국인을 만든 것은 중국인이니 결국 태권도는 중국의 것이다라고 도출 내립니다.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의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발상과 결론 도출이죠.
그러나 이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흥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졸하게 예능이나 영화 드라마로 문화 도둑질을 시전하는 중국의 앞과 뒤에 행동이 다른 이유는 그들 스스로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자신은 없고 오직 인민을 속이고 움직이려 조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중국 사람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한국은 문화를 가질 수 없는 나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빼앗아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한복을 예로 들며 악담과 함께 글을 업로드했는데 이 글은 한국은 대체 왜 중국의 문화를 한국의 것이라 말하는 것일까?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옛날 문서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중국의 부속국이라 적혀 있으며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의 많은 물건과 문화가 한국으로 건너갔으며 한국인의 조상은 중국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가 막힌 첫 서두로 시작합니다. 물론 해당 글은 수많은 조롱을 당하며 조리돌림 받고 업로더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는지 현재 글을 삭제한 상태이며 이 글의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인이 아닌 전 세계인으로 추정되는 영어권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커뮤니티와 인터넷 의복업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고려시대 한복 고려양을 근거로 대며 은근슬쩍 한복과 유사한 형태의 의복을 명나라 복식의 한푸라 소개하며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사실이 한국 커뮤니티에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각종 커뮤니티에 침투하여 싸우던 조선족이 한 누리꾼과의 설전 중에 이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며 이것이 한복입니다. 일본은 문화가 있어도 당신들은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진에 중국 글자가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저 사진을 돌리며 명나라 공녀들의 패션, 고려양 복식을 한풀아 둘러치며 판매되기 시작한 의상과 우리나라 한복이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환상에 젖어있는 모습입니다만 거의 일제강점기 혹은 6.25 전으로 보이는 일상의 평범한 시골 촌부가 한복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입고 먹고 자는 일상의 한복 모습으로 저들이 한복이 한국 복식이 아니라고 증거로 가져다 댄 저 사진이야말로 한국 고유의 의복이라는 반증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중국인이라 한사코 주장하던 자가 이것이 너희의 한복이라며 보여준 사진은 속옷으로 봐도 무방할 차림의 한복이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외출하실 적에는 저 위에 색깔 들어간 외출 한복을 걸쳐 덧입으셨고 양반들은 한여름에도 3겹 4겹 겹쳐 입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와 같이 흘러 특별하지 않은 생활복 일상복이었던 한복은 고구려 시대부터 미세한 변화를 보이며 발전되어 왔고 특별하지도 않고 무의식으로 우리 민족에게 스며들어 전해 내려오던 고유의 의복 문화입니다. 우리 한복이 맞다 인정하고 이제 너희 할머니가 한복 입은 사진 구해오라고 댓글 남겼는데 설전이 오고 간지 3개월인데 한복이 중국 것이라 주장하던 한국말 제법하던 중국인은 한국 누리꾼의 반박에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중국인에게 문화라는 개념은 여타 다른 나라의 개념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에 나와 몇몇이 부채 펼치고 아리랑 부른다고 부채와 아리랑이 갑자기 중국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 즐비한 대한민국에서 커피 원조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반해 중국인들이 유독 반짝이고 탐나는 남의 문화에 무조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축적된 문화라는 것은 동물의 세계와 다름을 증명하는 우월한 증거 중의 하나로 누가 시켜서 이루어지거나 축적되는 것이 아닌 숨쉬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를 말살하고 묻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지경인데요. 이것을 중국은 자신의 모든 역사와 뿌리를 스스로 박살낸 문화대혁명으로 해냈죠. 그 문화대혁명으로 이른 문화를 수리 보수하려는 일환인 동북공정의 더러운 의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파괴된 지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책을 새로 쓴다면서 문화적 콘텐츠 모으기를 시작하며 서북, 서남, 동북 세계의 문화 콘텐츠 연구로 진행했는데요. 동북공정 일환으로 중국에서 짐승 취급하던 조선족을 소수민족으로 흡수하면서 대한민국 본토의 조선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해 상상도 못할 인간에게서 문화를 지웠던 역사처럼 동북공정을 통해 문화 흡수, 문화 도적질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족을 흡수하고 만리장성을 길게 늘어뜨려 연장해가며 진행하는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 날조라도 해서 만들어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훗날 통일한국의 숟가락 들이밀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화혁명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자신들 손으로 문화를 깨부수고 불태워버려 자정작용을 할 지식인마저 없어진 중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화사상에 젖어 선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스스로 자행하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의 혐오와 비웃음을 사게 된 중국이 맞닥뜨릴 현실은 자명하니까요.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하나 민간 외교관이 된 마음으로 음지에서 반박하고 교정해주며 활동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